안녕하세요, 트루메카도입니다. 지난 밤새 좀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. 일단 영상 촬영에 앞서가지고 그 이태원 클럽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좀 심심한 애도를 표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일단 지난 이틀 밤새, 그러니까 주말 동안 일단 나스닥이 3.5% 상승을 했고요. 이 상승을 주도한 건 애플이었습니다. 그래서 애플 관련주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. 그리고 둘째로 한수원이 원전에서 탈락했습니다. 폴란드 원전에서 탈락했습니다. 단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하지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, 전에 재료 관련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인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 보셔야 돼요. 왜? 지금 한전채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적자가 심하거든요. 제가 여의도 부근에 가도 한전 쪽에서 시위나 뭐 현수막이 항상 걸려 있던 걸 보면 장기적으로 좀 원전을 계속 증설하는 쪽의 압력이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. 그래서 뭐 2단계 사업은 한수원이랑 이제 LOI를 맺었다라고 하는데, LOI는 진짜 이제 관심이 있다 표현한 정도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단기적인 악재가 터졌으니까 장기적인 호재 하나를 데리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세 번째, 민영화 관련 공공기관 자산 매각 관련해서 이게 11월 3일로 일정이 정해졌습니다. 11월 3일날 자산 매각안에 대해서 공문이 열어가지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인가요? 어쨌든 요걸 열어서 어떤 자산이, 어떤 뭐 주식, 회원권, 어떤 콘도, 그리고 어떤 토지, 얘네들이 필요가 없는지 열어서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일단 맨 앞에 거 빼면은 나머지는 지금 원전이랑 원전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요, 계속 저한테 이제 종목으로 얘기를 해달라, 우리 종목 얘기를 좀 해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저도 종목 얘기하면 좋죠, 편하죠.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둘러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. 일단 첫째로 저는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습니다. 무슨 뜻이냐면요, 솔직히 뭐 제가 도덕적인 문제라고 하면 도덕적인 문제는 감수하겠어요. 근데 법적인 문제를 져야 되는 상황은 전 피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보통 법적인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, 내가 보유한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. 보통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싶어요.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를 올린다거나 그랬을 때 대부분 어땠냐면, 제가 그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올리기 전에 종목을 전량 매각을 합니다. 그 다음 리포트 올리고 다시 사요. 전 그렇게 해왔거든요. 왜냐면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.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시장이 제가 매도를 하면 그 매도 효과를 받쳐줄 수도 없고, 제가 매수를 하려고 할 때 매도 효과가 쌓이지도 않아요. 그렇다 보니까 제가 선제적으로 팔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다시 매수하기가 힘들어요.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배제하고 싶어요. 그래서 아예 그냥 종목을 최근에 제가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요. 자, 이렇게가 최근에 제가 검색했던 종목들입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뭐 매각 관련주 뭐 등등 이렇게 계속 제가 지금 종목 검색을 해서 쌓아놓고 있어요.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이라도 얘기했던 거 관련된 애들은 다 모아놓은 거예요. 그리고 뭐 시간을 관련주 이런 애들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종목으로 얘기 안 했을 뿐이지 저도 서치를 다 합니다. 야, 너 왜 네이버에서 검색해? 그 키움에서 검색하면 되잖아. HTS에서도 검색하고 네이버에서도 검색을 합니다. 둘 다 하는 거고요.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이렇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뭐 예를 들어서 WCP 같은 경우에 상장 전에 제가 미리 말을 했어요. 이게 뭐 54,000원 부근이니까 내려오면 살만하다. 그리고 실제로 내려왔을 때 제가 사기 전에 버블이 라이브 하는 방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. 이 종목은 충분히 살만하기 때문에 나는 살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를.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지난 이후에 제가 매수를 했었고요.
이 이외에 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일 만한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. 그래서 한 가지는 리튬이고요. 리튬, 하나는 타이타늄입니다. 리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여러 개가 갈리겠죠. 전통적인 리튬주인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고요. 리튬 플러스가 있을 거고, 그리고 뭐 최근 주목받는 관련주들, 그러니까 리튬 플러스 관련주들이 있을 거고, 그리고 좀 뭐라 해야 되죠? 소재 관련주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다 모니터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리튬 플러스 관련주 중에서는 다이나믹 디자인이랑 그리고 코리아 SE 정도는 주목하셔야 되고, 저는 이 중에서 다이나믹 디자인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뭐 금양 쪽도 전혀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고요. 다 되게 좋은 종목군에 해당합니다. 자, 그럼 티타늄은 웬 말이냐? 너 이거 경동 인베스트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? 아닙니다. 전 티타늄 관련된 기판, 그러니까 전극을 얘기하는 거예요. 티타늄 전극이 왜 그러냐? 자, 티타늄이랑 뭐 이리듐이나 루테늄 같은 금속을 섞은 전극, 불용성 전극을 DSA라고 합니다. 근데 뭐 요런 전극이 지금 연구용 전극이 굉장히 불안하다, 수급이 불안하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. 자, 리튬 같은 경우에도 이 이슈가 터지기 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연구용 리튬이 수급이 불안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, 그 일전에 그 전에 니켈 관련해서도 폭풍이 일었을 때도 니켈도 연구용 니켈이 수급이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. 그래서 이 티타늄도 지금 불안하다라는 이야기가 미국 쪽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. 미국에 가 있는 제 지인 박사들이 다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전국 회사들을 물어보고 있는데, 여러분들도 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엮을 수 있는 회사가 경동 인베스트밖에 없긴 해요. 왜냐면 얘네가 채굴권을 가지고 있으니까. 근데 채굴권이랑 요 전극이랑은 좀 다르거든요. 그래서 분명 리튬 플러스 같은 어떤 특정 종목이 갑자기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고요. 요 특정 종목이 아마 코리아 SE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 티타늄 쪽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. 일단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면 무조건 들어갈 거고요. 그 대상이 경동 인베스트는 아마 아닐 겁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.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요건 아직 안 나온 테마니까 여러분 테마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이제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